자, 예제집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삼각법의 기본 문제 첫 번째 도면인데요. 삼각법은 이 입체적인 3차원 물체를 우리가 도면화해서 표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도면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공장에서나 이런 뭐 제작소에서 충분히 실질적인 3차원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도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는 뭐 도면을 우리가 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면도가 되겠고, 여기 프론트라는 게 정면도고요. 위에 탑이라는 것이 이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되었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도면화 한 거죠. 사실은 한 건데, 거꾸로 실제로는 이제 이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먼저 하고 도면으로 뿌려주면 그 다음에 이 도면 가지고 이제 거꾸로 다시 3차원 뭐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그런 기계, 자동화된 기계나 수동으로 된 공작 기계 같은 걸로 실물을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차원 모델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D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나 자격증 시험을 칠 때 이 삼각법이 아주 기본이 되는 투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법, 삼각법 여러 가지 뭐 투상법이 있는데, 일각법은 바라보는 것을 반대쪽에, 그러니까 내가 이 시선으로 이 물건을 만약에 정면도 이거죠. 프론트 뷰. 이 정면도를 바라봤을 때, 이 내가 내 뒤에 만약에 거울이 있다면, 나는 내 존재는 이제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가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내 뒤에 비춰진 이 정면도를 그리는 게 일각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이는 이 도면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반사된 물체를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각법보다 삼각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비교한다면 뭐 쉬운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일단 뭐 그거보다는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가 이 삼각법이기 때문에 정면도, 평면도, 그 다음에 우측도, 물건을 내가 만약에 뭐 휴대폰이 있다, 리모컨이 있다 이러면 어떤 방향을 정면도로 할 건지를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방향에서 위쪽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도, 우측에서 바라보는 게 우측면도, 좌측면도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레프트에서 좌측면도, 뒤에서 바라보는 것, 배면도,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그런 도면들을 다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에서 어려운 거는, 자격증 시험에 아직까지 그런 도면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탑뷰, 프론트 뷰는 있고 라이트 뷰가 없다든지, 뭐 프론트 뷰, 라이트 뷰는 있는데 탑 뷰가 없다든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한쪽 도면 두 개만 있으면 세 번째 도면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되는지, 뭐 그런 식인데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데 아직까지 뭐 자격증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도면을 만약에 다 이해를 하신다면 레프트, 좌측면도나 배면도 같은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완전히 자격증 CAT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 원격 강좌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델링만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은 거꾸로 이제 모델링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처음부터 기본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도면청 설정 안에 이제 뭐 선 종류, 색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도면 이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각종 시험마다 주어진 내용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일단 이 객체를 그릴 건데 어떻게 이것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청 작성하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이 도면을 그릴 때는 일단 치수가 제일 많은 것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꼭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처음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프론트 뷰 여기 정면도부터 대체적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면도가 되고 나면 평면도하고 우측도를 이제 선 따내기, 점 따내기라 하는데요. 이게 그 좌표를 따내 가지고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정면도부터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길이가 14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전체 높이가 60, 안에 내부 높이가 40이 되겠네요. 깊이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안쪽에 내면 폭이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부 쪽에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린다고 일단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요령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복습의 차원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짜리 직교 좌표계로 140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높이로 60. 자, 그 다음에 20. 백 두께가 20이죠. 안쪽 깊이가 40. 그 다음에 안쪽에 내부가 100이 되겠죠. 예. 그 높이 40. 자, 당연히 이제 남은 두께는 140에 120을 썼기 때문에 20만 남았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예, 이렇게 하면 일단 정면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입체도에 보시면 이 디귿자 모양으로 지금 누워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절단이 되어 있죠. 자, 보통 이런 삼각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출제하는 문제들, 이제 예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구의 형태입니다. 동그란 공의 형태인데요. 이 공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절단을 합니다.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절단을 하는데 이 구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난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양파를 썰면 이 안에 양파 껍질 속에 또 다른 양파 속이 들어있죠. 그것처럼 구의 안이 많이 비어 있거나 이걸 절단하게 되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깨끗하게 절단을 하면 반원이 되거나 혹은 동심원이 되지만 이 구를 조금만 이렇게 굴리게 되면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원을 유추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다른 이제 구 이외에 다른 것은 이제 기둥 형태입니다. 기둥 형태. 기둥은 이제 정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육면체, 정팔면 여러 가지 이제 다각형의 돌출이죠. 이렇게 뽑아 올리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모델링도 그렇게 하고요. 어떤 절단면을 그린 다음에 그 절단면을 뽑아 올리면 이제 입체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단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구처럼 원이 돌출이 된 원기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 기둥이 있을 거고요. 삼각 기둥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같은 이 디귿자 모양의 지금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은 사각 기둥을 이 안에 작은 사각 기둥으로 절단을 이렇게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각 기둥으로 이것을 뚫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으로 홀을 이렇게 뚫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도형이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뚫었지만 사선 약간 비스듬하게 뚫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로 절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잘라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집합 기호에서 빼먹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만 익히시면 아주 쉽게 이제 도형을 작동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뚫린 것이 평면에 바라보시면 60에 40으로 뚫렸고요. 그렇다면 이 선이 그대로 아래쪽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점 따내기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투영을 했단 말은 이 간격이 6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세 도면을 비교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지금 기본 도면은 자기 도면만 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그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치르시면 치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기본적인 치수만 주고 나머지는 점 따내기로 그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잘못 따내서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면을 그릴 때 정확하게 수직으로 연직으로 투영을 해서 그리는 연습을 해 두셔야지 대충 보고 그리시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엽을 사용하실 때 아래쪽에 객체 선엽이 있죠. 이 객체 선엽 사용할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원 같은 객체 선엽이 켜져 있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직교 같은 것은 원의 이제 곡선, 실제로는 곡면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2차원 도면을 그리는 거니까요. 곡선에 접하게 될 때는 엉뚱한 곳에 절점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차가 발생됩니다. 아주 이제 미소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교를 끄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직선끼리 작업할 때는 직교가 꼭 필요하다면 직교를 켜는 게 좋거든요.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일단은 지금은 직교를 켜겠습니다. 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이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직교를 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60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옵셋으로 간격 띄우기 여기 있죠. 옵셋으로 6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자,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절단된 이쪽 60에 40짜리 사각형으로 절단이 뚫려 있잖아요. 이 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된 거죠. 자, 자르기로 이걸 잘라냅니다. 자, 자르기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자르기 가서 이 선을 기준으로 칼이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지나가야 가위질을 해야 얘가 잘리겠죠. 자, 스페이스 기준선 했으니까 클릭. 자, 자를 이렇게 하면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수직이니까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요. 썩 좋지는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편법이긴데 하긴 한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립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도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치수로 잘라주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요, 나중에 이 원을 그린 다음에 따내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게 막 간격 띄우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이걸 다 그리고 바로 따내려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리셔도 되고요. 나중에 위쪽에 평면도 그린 다음에 그대로 다 따내리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외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형선과 이 중심선 가상선인데 이 나중에 중첩이 됩니다. 이게 중첩이 됐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중첩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외형선과 중심선이 중첩이 될 경우에는 외형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홀이 뚫려서 이 홀에 벽체가 있기 때문에 이 벽체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우측도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이 홀에 두 개가 이 객벽이 이렇게 사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죠. 오른쪽에서 보면. 그리고 이쪽 이 가려진 면, 이 꺾인 면, 이 모서리가 되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 두 개인데 우측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는 보이니까 선으로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모서리와 이쪽 반대쪽의 모서리는 이쪽 벽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선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도에는 치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면도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투영을 하는 건데요. 이 정도 간격을 띄워서 그린다고 실제 도면과 비슷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간격을 띄우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정도 투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꺾어서 이렇게 오고요. 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 스페이스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다시 끄집어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직교 좌표가 있다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선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스페이스. 자, 클릭, 예, 클릭. 끝내는 건 역시나 스페이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의 지금 폭이 오른쪽에 우측도에 보시면 8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셋으로, 네, 80. 예,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자, 이 자르기죠. 자르기로 기준선은 이 선, 자, 이 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스페이스. 전부 잘라버리고요. 예, 여기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우리 종이 박스를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종이 박스라면 여러분들이 종이 박스를 완전히 뜯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전개도가 되는 거죠. 박스를 붙어 있는 면을 밑면만 놔두고 세로를 다 칼로 절단을 한 다음에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펼쳐졌다면, 만약에 이게 정면을 기준으로 펼쳐졌다면 위쪽 뚜껑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던 애는 오른쪽에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게 이렇게 돌아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90도로 돌아가고 얘가 90도로 눕혀지게 되면 실제로 이런 박스 형태의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45도짜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X라인 기억나시나요? 그리기 위해서 양쪽 방향 화살표로 된 구성선이 있습니다. X라인. 자, XL이 단축키고요. 각도 A를요, 우리 45도로 해줘야 꺾이면 90도가 되거든요. 예, 한 이 정도. 원래는 겹치는 게 좋은데요. 이 정도 겹치는 게 좋은데, 처음에 너무 그래버리면 어려우니까, 예, 약간 띄우겠습니다. 이 정도. 예, 스페이스. 자, 이게 이제 90도 각도로 꺾일 투영선이거든요. 자, 이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선으로. 자, 여기서부터 투영합니다. 자, 여기서 90도 꺾고요, 밑으로. 자, 여기서 투영하고요. 예, 만나겠죠, 여기서. 자, 얘도 투영해줍니다. 여기서 만나겠죠. 자, 여기서도 안쪽에 있는 애도 투영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만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여기서 출발해서 이 교점에서 90도 꺾어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 우측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테두리가. 항상 테두리부터 완성하세요. 자, 자르기로, 예, 이 선, 서로서로 이제 테두리를 서로서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기준선으로. 자, 이렇게 자르고, 예, 잘라내면 우측도가 완성이 됐고요. 자, 위에 얘는 자르는 게 아니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0짜리와 60짜리 선을 그려볼까요? 옵셋을 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옵셋 40 위로, 예, 40만큼, 또 옵셋 60. 자, 이제 오른쪽 선으로 이만큼. 자, 이제 잘라볼까요? 트림. 이 두 개 선이 기준이 되어서, 예,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잘라야 되죠. 얘도 잘라야 되고, 얘도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 뒤쪽에 얘도 잘라내어야 합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 홀을 빼고는 평면도 선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우측도에 볼까요? 이제 또 투영을 해야 되겠죠. 우측도로 투영합니다. 이렇게. 자, 교점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쭉 내려옵니다. 예, 중심선에서 만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폭이 80이고 이 간격이 40이니까 중심선에서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로 만나든 중심으로 만나든 상관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또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면 직교 좌표계를 직교점을 오선앱 직교점을 켜두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요, 한 번 더 끊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지우면 되거든요, 트림을 하지 않고. 이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라인으로 이 점을 투영할 때도, 자, 여기서 한번 끊고요, 직교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고 얘는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리고 또 잘라내고 이런 명령을 안 써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점은 어때요? 이 선은 끊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 종류가 다르거든요. 점선이죠. 이 부분은 도면층에서, 네, 도면층에서 선 종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중심선과 중심선은 어떻습니까? 선 종류가 센터죠. C. 한글이네요. 자, C.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예, 숨은선, 히든입니다. H. 예, 확인. 이 두 가지가 있거든. 중심선은 센터 확인. 추가해서, 숨은선, 이 선은, 예, 색깔은, 이 선 굵기고요. 예, 히든으로 선 종류를, 예,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외형선. 우리 실제로 외형선. 예. 예, 외형선은 실선입니다. continuous.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외형선을, 예, 현재 도면층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부 다, 이 애들은 외형선이죠. 그래서, 예, 외형선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외형선에서 현재 도면층에서 작도되는 것은 다 현재 도면층이 되는 것이죠. 얘는 지금 뭡니까? 숨은선이죠. 숨은선이니까 숨은선으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좀 이렇게 네, 예, 보시다시피 숨은선으로 바뀌었죠. 좀 치우겠습니다. 옆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작업을 해볼까요? 이제, 투영을 다 했고요. 원이 없죠. 이제 홀 작업을 하고 홀을 다 투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위치는, 원을 그리시려면 중심의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셋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는 참 옵셋을 하는 게 좀 거추장스럽고 힘듭니다.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힘듭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편법인데요. 우리 도면 같은 거, 토목도면이나 이런 설계도면 그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뭐 토목제도 기능사나 뭐 이런 건축제도 기능사 이런 거 기능사 시험 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중에 지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밖으로 띄어나온 다음에, 예, 이건 결국 나중에 중심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옮겨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심선. 자, 중심선으로 옮겼죠. 현재 도면층을. 아니면 여기에서, 예, 외형선에서 중심선을 현재 도면층 더블 클릭하면 바뀌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도면층은 현재 도면층이 중심선으로 바뀌었고요. 선 그리기를, 자, 여기서부터, 자, 어떻게 가나요? 이만큼 온 다음에 임의로, 예, 50 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 클릭하고 30. 그 다음에 임의점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0 해서 임의점을 내려주고요. 자, 여기에는 40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에 원이 들어갑니다. 반지름이 10이네요. 그래서 중심 반지름으로 10짜리인 원을 그려줍니다. 자, 스페이스. 이거는 복사해도 되지만 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르기를 하면 되겠죠. 가위로 자르기. 자, 이 원과 이 두 원을 기준으로 뭐 전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찌꺼기 안 남게 나중에 이제 연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길이 조정이죠. 연장이 아니고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원은 하지만 외형이기 때문에 특성 일치로 이 외형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일치시켜 줍니다. 자, 우리 그 CAT 자격증에서는 외형선의 색깔은요 녹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예, 외형선은 색상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외형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좀 가겠죠. 녹색 확인.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외형선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소문선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은 외형선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 소문선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선을 따내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따내셔야 됩니다. 원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클릭하게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도 따내야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직교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문선도 있죠. 클릭. 자, 여기도 클릭.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끊었기 때문에 얘도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자,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로 원의 위쪽에 투영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교차점에서 네, 이리로 클릭 이렇게 내리고요. 중심선도 따내야 되죠. 자, 클릭.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하나만 따내셔도 됩니다. 전부 따내려도 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선 하나만 따낸 다음에 자, 먼저 외형선만 따냈다면 외형선만 이렇게 땄고요. 자, 여기도 이제 따냈다고 생각하고 이 선도 따야 되겠죠. 외형선을. 자, 따내겠습니다. 한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외형선, 우측에 외형선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따내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내려 갔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자, 이게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보시면, 이 선, 이 세 개 있잖아요. 이거 동일하죠. 지름도 같고, 중심의 위치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하기 하신 다음에, 우측선이 기준이죠.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만 따내린 다음에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중심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점 따내기를 한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 이쪽까지 다 작업을 미리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면 하나만 그린 다음에 세 개를 같이 만들면 되겠죠. 더 빠른 방법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없애고요. 중심선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놓고 했으면 더 빨랐겠죠. 얘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점선이죠. 그죠? 수문선이죠. 자, 수문선 점선이고요. 그래서 매치, 이 선으로, 예, 이렇게 다 수문선을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뭐, 끝났고요. 길이 조정 남았죠. 길이 조정, 예, 단축키 LEN, 예, 수정해서 이 길이 조정이 있었죠. 네, 여기서 정분 DE 길이는 5로 그때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기는 긴데요. 네, 여유있게 이 정도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길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해야 돼. 사실은 외형선이 아니면 해야 되지만 외형선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중첩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외형선과 중심선과 수문선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항상 이쪽이 좀 덜 됐네요. 자, 이쪽, 예, 이렇게 빠뜨리면, 누락됐기 때문에 감점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꺼주시면 됩니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삼각법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도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